시간이 갈수록 자국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이 아베 정부의 엔저 정책이 글로벌 환율 정책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미온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미국과 독일, IMF까지 아베 정부의 엔저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달러당 90엔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오늘 일본 중앙은행 오늘부터 자세한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침내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이제 달러당 90엔을 돌파하게 됐는데요. 환율 동향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예, 이번 주에 가장 국제금리 이슈예요. 오늘부터 이틀간 일본 중앙은행의 첫 회의, 상황인 만큼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지금 세계 국가에서 보면 엔달러 환율이 이제는 환율 수준뿐만 아니라 환율의 상승 속도가 동시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엔달러 환율의 동향을 보면 지금 달러당 90엔 정도 올라왔다는 것은 이미 지난 주말에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네. 이것은 2년 7개월 말, 겨울수로 31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보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로 환율에서도 17개월 만에 사실상 유로당 120엔을 돌파했습니다. 19개월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엔 환율도 지난 주말에 100엔당 1174원대까지 급락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앞서 말씀같이 이제는 모든 통화에 대해서 엔화가 약세되다 보니까 이것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이미 다른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게 있었는데 미국과 독일까지 이제는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네, 이번에 환율 전쟁이 얘기가 나온 것이 2010년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국가들이 환율 전쟁에 가담할까 하는 것을 보면 시청자분이 환율 전쟁이 전이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마 자막에 나올 겁니다. 자막에 보면 2010년에는 미국의 달러 약세 정책에 의해서 브라질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이게 2010년이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엔저 정책이 가담하면서 아마 작년 말부터 한국과 중국이 여기에 반발했고요. 네. 그 다음에 한계에서는 최근에 보면 유로당 120엔에 돌파함에 따라서 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관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복 조치하는, 그래서 유럽 국가까지 여기에 가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엔달러 환율이 90엔대 돌파함에 따라서 그동안 가장 이 엔저 정책에서 용인했던 것이 아무래도 미국과 IMF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IMF는 미국이 최대 쿼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마침내 이렇게 진행자께서 앞서 모두에서 마침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미국과 그 다음에 IMF가 동시에 이 일본의 엔저 정책에 이렇게 경고가 나왔었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미국도 달러 약세를 이렇게 추진해서 글로벌 환율 전쟁을 2010년에 촉발시키는 국가죠. 네. 여기에 반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태 심각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환율 전쟁을 국가의 참여서로 본다면 사기를 나눌 때 지금은 이렇게 글로벌 환율 전쟁을 촉발시켰던 당사자에 해당되는 미국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이가격 국면을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네, IMF도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에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IMF가 최근 들어 태도가 변한 것은 어떤 것 때문인가요? 이 대목은 앞으로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회수 문제라든가 아니면 환율 방향에 또 글로벌 환율 전쟁의 전개 방향과 관련해서 시청자분이 가장 주목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사실상 IMF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금융시장의 안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창립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과거의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을 그대로 용인했던 것은 양적완화 정책의 목표가 위기 극복, 경기 회복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에 목적을 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양적완화 정책은 어떤 수단이냐 하면 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다는 외형적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는 실제적으로 보면 자국통화 평가 절하책의 일환으로서 양적 정책을 활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시겠습니다는 우리가 자국통화의 인위적인 평가를 할 때, 특히 중심국가들이 자국통화를 인위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다른 국가에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시키는
그래서 다른 국가의 반발을 일으키는 세계에서 보면 가장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는 걸린 국가 정책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국제금융시장의 안정과 세계 공정한 무역 발전 이런 것을 이렇게 목적으로 하는 IMF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양적화 정책의 목표가 또 질적인 측면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중심이 바로 일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용돌이가 어떻게 보면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일본 중앙은행은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앞으로 엔달러 환율 향방의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이 인플레 타겟팅선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나요? 근데 일본은 그 미국처럼 중앙은행과 이게 행정부 사이에 네. 견제와 균형 원칙이 잘 치여지지 않습니다. 행정부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른 국가들이 한 100년 걸릴 것을 일본이 한 50년 만에 리듀스 그로스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프레이닝 교육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고 국정 총괄 기능 이 상황에서 요새 얘기는 컨트롤 타워 컨트롤 얘기 많이 하는데요. 네. 이런 것이 행정부 즉 정부의 지평하다 보니까 이 중앙은행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 원칙이 지켜지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의는 오늘부터 열립니다. 이틀간. 그래서 국제금융시장과 위안시장에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그 타겟팅 선을 1에서 2% 올리겠다 잠정 합의가 된 상태고요. 이걸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추가적으로 이 엔저를 더 유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인플레 타겟팅 선을 2%로 움직인다는 것은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발권력을 동원해서 달러를 직접 매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노다 정부는 그냥 발권력에서 돈을 풀더라도 그냥 돈을 그냥 풀어두면 엔화가 약세되고 그다음에 달러가 강세돼서 미국이 다시 양적완화 정책에서 달러를 풀면 다시 무력화되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 아베 정부는 보다 강력하게 해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풀면 이 돈을 달러를 직접 매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달러 강세되고 엔화 약세되겠죠. 보다 확실한 효과가 있겠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처럼 선진국들이 또 하나의 중심국의 통화를 직접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은 시청자 여러분도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지금 가장 경계하는 방식을 일본의 그 아베가 들이대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 열리는 일본 중앙은행 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일본의 당사국 내에서 여론 조성이 어떻게 될까 하는 이 측면이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이 인플레 타겟팅 선을 올리고 있는데요. 왜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결국 이제 중앙은행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 미 연준도 작년 12월에 연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는 실업률을 6.5%까지 떨어뜨리는 상태에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전제 조건에 소비자 물가 상승 2.5% 범위 내에서 그러면 연준이 그동안 인플레 타겟팅 선을 어떤 맛 취했냐면 2%였거든요. 그러면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는 사실상 운용은 2.5%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배경에 있어서는 전부 중앙은행이 물가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 일본 중앙은행이 인플레 타겟팅 선 올리는 것은 연준이 묵시적으로 올리는 것과 동일하지 않느냐? 뭘 차이가 있냐? 일본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입장에서는 일본은 인플레 타겟팅 선을 추가적인 엔저 유조, 즉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의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결과적으로 금리 체계 조정을 위한 일종의 전제 조건으로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국가의 피해를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직접적인 명시적 목적을 이렇게 들이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국가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 또 인플레 타겟팅 선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IMF가 그렇게 경계하지 않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회복하고 금리 체계를 조정하는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IMF 목적에 부합되거든요. 그러나 일본은 인플레 타겟팅 선을 올리고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그 일본의 경제를 살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는 그러나 주스탄이 다른 엔저를 유도해서 다른 국가의 달러를 매입을 통해서 엔저 유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 타겟팅을 올리는 주 목적이 미국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것이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초미하게 관심이 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 구별하는 내용을 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양적완화 정책인데 어떻게 해서 일본만 두들겨 맞느냐 네. 하는데
그 목적이 다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점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인플레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이 급기야 이 아주 적극적인 엔저 정책을 쓰는 아베 정부가 이런 엔저 정책이 실패할 경우를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실패할 경우 일본이 더욱더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대목이 이제 한국 엔달러 환율 관련해서 지금 지난 주말에 달러당 90엔을 돌파하니까 100엔을 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는 뭐든지 정책이 아무리 그 바람직한 방향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거는 오래 지속될 수밖에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른 국가들이 이미 미국과 IMF조차도 반발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일본 내의 반응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수출업체 반대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지금 정책 당국자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베 때문에 이렇게 국제적으로 일본이 은둔의 왕국처럼 보이고 일본 내부적으로도 모처럼 3년 3개월 만에 자민당이 그 집권을 잡았는데 국민의 지지도가 다시 노다 정부처럼 지지도가 40% 밑으로 떨어지는 이게 불과 한 달도 못 된 사이에 이렇게 떨어지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자민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네. 이 일본이 지금 경제를 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보다는 내수를 이렇게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출 산업 증대를 위해서 엔저가 바람직한 방향 간다 하더라도 일본의 궁극적으로 경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수가 가장 중요한데요. 엔저가 되면 내수 시장을 더 침체시킵니다.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오늘 극단적인 일본의 인플레 타깃을 올려서 환율을 올린다. 그래서 일부에서 100엔 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거의 일본의 집권당 내부에서도 일본 경제 현안을 볼 때는 반대한다 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향후 엔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방향성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듯이 IMF가 이렇게 각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양적 완화 정책이 조기에 철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대목이 가장 관심이 될 네. 겁니다. 이 아베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국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양적 완화 정책에 지속시켜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 정책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의미입니다. 양적 완화 정책의 일부 국가가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한다 하더라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는 상황인데요. 미국도 지금 양적 완화 정책에 조기 논쟁이 있는 상태에서 IMF가 양적 완화 정책에 반대하고 경고한다면 이러한 논의가 미국 내에서 굉장히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유럽도 드라기 패키지의 자산 매입 정책을 이미 소위 중단한 이런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 김진수 총재께서도 사실상 선진국의 양적 완화 정책의 추진보다는 조기 종료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마 지금의 분위기를 볼 때는 아마 정확하게 선제적으로 잘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고 또 양적 완화 정책과 같은 이런 정책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베가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이 반대해서 글로벌 공조가 깨지고 그 다음에 조기 종료에 대해서 양적 완화 정책에서 붙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사실상 이것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것이 최근의 분위기다 하는 것을 투자자 입장에서 잘 이렇게 이어질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회의 전에 인플레 타깃 승선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합의되긴 했지만 정작 일본 중앙은행의 회의 참석자 의원들이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낼까? 네. 반대 목소리를 얼마큼 강하게 낼까? 아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눈치만 보고 참여할까? 이 분위기가 향후 일본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정책 방향이라든가 이것이 엔달러 환율이라든가 국제적으로 통상 분위기 이런 것과 큰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회의 결과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달러당 90엔을 돌파한 엔달러 환율입니다. 전 세계가 반발을 하고 있고 또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각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분위기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